이지영 변리사님 모시고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. 상표권의 존속 기간에 대해서 계속 말씀 좀 주시죠. 네, 그래서 상표를 등록받게 되면요. 일단 처음 등록받으면 10년의 기간이, 권리 보호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. 갱신에 의해서 그 기간은 계속 10년씩 갱신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상표권자가 갱신료만 납부한다고 하면 그 상표권 권리는 반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뭐 코카콜라라던가 벤츠라던가 그렇게 그 브랜드 파워력이 굉장한 그런 상표에 대해서는 뭐 100년 이상 뭐 그렇게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적재산 권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가 상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20년밖에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데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브랜드 파워력을 뭐 광고를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서 이제 광고를 해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그런 좋은 그 브랜드 파워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 갱신에 의해서 반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겠죠. 네,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 기간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한 번 득하면 권리를 득하면 끝날 때까지. 네, 10년씩 세상 끝날 때까지. 네, 10년씩 계속 갱신을 할 수 있으니까요. 혹시 갱신료는 일정한가요? 아니면 상표권에 따라서 다른가요? 류 개수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고요. 네, 차이가 없습니다. 네. 네. 참고로 얼마? 31만 원입니다. 1년에 한 번씩. 10년에 한 번씩. 10년에 한 번씩. 네. 그러면 화폐 가치가 다른데 30년, 50년 후에도 10만 원씩? 그때는 특허청에서 값을 올리겠죠. 네. 그렇군요. 특허청에서 값을 올리겠죠, 그때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런 상표권이 또 이전이 또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? 네, 그래서 뭐 상표 같은 경우에 내가 이 상표를 이제 잘 개발을 했지만 사업을 접어야 되지만 그 사업이 M&A나 뭐 이런 거에서 다른 다른 사업자한테 갈 수 있거든요. 그럼 상표도 이제 다른 뭐 양도 개념인가요? 그렇죠. 네,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표권 자체만 옮겨가는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작은 경우에 그렇고요.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M&A가 이루어질 때 그 기업에서 보유했던 상표권, 특허권 다 같이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업자한테 그 가게와 함께 그 상표권하고 그 상호를 다 같이 넘길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상표권의 이전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 이전 비용도 발생하나요? 네, 이전 비용도 발생합니다. 그러니까 단계에 따라서 다른데요. 그러니까 상표 출원 단계에서 이전을 하느냐, 상표 등록받고 난 다음에 이전하느냐 그렇게 비용에 좀 차이가 납니다. 일종의 상표권 권리금이라고 표현해도 알아듣기 쉽게. 일종의 그러네요. 어느 정도는 네, 네.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계속해서 상표의 사용권 제도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. 네, 상표의 사용권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그 실생활에서는 라이선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. 라이선스라고는 이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피카츄라거나 뭐 그런 어린애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그 만화 캐릭터가 있다고 하면 이제 보통 문구라거나 아니면 그런 학용품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라이선스를 받아서 그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사용권에는 우리나라 상표법 상에는 사용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전용 사용권과 통상 사용권이 있는데요. 네네. 전용 사용권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자와 거의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돼요. 그러니까 전용 사용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맺게 되면 상표권자도 그 사용권을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그 전용 사용권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전용 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거의 동일한 지위에서 만약에 제3자가 그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면
그 침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네. 그런 민사적 구제, 형사적 구제를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음. 그 외에 이제 통상 많이 사용하는 게 통상 사용권인데요. 네. 네.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용 사용권은 독점 사용권이거든요. 네. 근데 이 통상 사용권 같은 경우에는 사용권자가 여러 명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표권자가 여러 명의 그 상표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용자와 계약을 맺어서 이제 그 통상 사용권을 가진 사람은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해서 이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독점 사용권을 가진 전용권자처럼 그렇게 사용권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가 침해를 하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그 침해에 대해서 구제를 할 수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. 만약에 침해가 발생한다면은 상표권자가 직접 그 침해에 대해서 민사적이나 아니면 형사적 구제를 가해야 합니다. 그렇군요. 일단 여기서 잠깐 네, 텀을 갖겠습니다.